안녕하십니까. 다모의 준비된 창업교실의 김진수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종별 준비된 창업 전략 제10강 운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에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그리고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이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역 총생산 전체 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쪽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순이죠. 이쪽의 특징도 운수 쪽의 특징이 뭔가요? 항만하고 공항하고 다 있다라는 입지죠. 즉 항공과 수출입, 항공, 그 다음에 부도를 끼고 있다는 게 이 세 개의 특징입니다. 취업자 수는 운수업 쪽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는 늘어나고 있죠. 운수업이 늘어나고 있다.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우버, 공유 택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연구개발비 투자 안 합니다. 매출액은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죠. 지속적으로 5년 동안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낮죠. 경쟁 많이 났습니다. 운수업이. 이거는 딱 표준 단가 딱 정해져 있죠. 비싸게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으로 동조를 하고 있죠. 근데 자익금 의존율도 높은 상태죠. 200%. 강약점 보겠습니다. 강점. 운수업은 실질적으로 물건 배달하기 때문에 물류원가 경쟁력 확보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타 업체들에 비해 가지고 배달비. 지금 쿠팡 같은 경우 배달비를 갖다가 배달비 부담 때문에 자체적으로 배송 시스템을 갖췄죠. 그런데 웬만한 업체들은 상품 가격에 우리 배달민족도 배달을 갖다가 하는 쪽이죠. 배달민족도 물건 동네에 갖다 주는데도 천 몇백 원씩 그 수수료를 갖다 물고 있죠. 즉 물건 지금 전자상거래에 있어 배송 물류 비용은 엄청납니다. 운수업은 그쪽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 원가 경쟁력을 갖다가 운수업에서 좌지우지합니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고객기업이 풍부하고 고객기업과 밀착합니다. 제조업에서 물건 개들을 전부 다 운수업 트럭으로 배송을 다 해주죠. 어디에 위치를 갖다가 그런 분이 강점입니다. 약점, 마진이 없죠. 마진이 없는 게 약점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없죠. 기회 요인. 고객들 갖다가 하다 보면은 고객들 물건을 받아가지고 고객사에 납품을 갖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양쪽을 다 알게 되겠죠. 물류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고객사의 문제를 갖다 개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또 많죠. 여러 제조업체, 남동 공간에서 물류 운송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공장 사람들을 갖다 많이 알고 있겠죠. 인사 늘 하고 엄청 이 회사에서 무슨 회사인지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그런 기회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위험 요인은 위험도 아무리 빠르게 한다는 게 지금 일장일단이 있죠. 빨리 배달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안전하게 배달을 하는 게 차라리 가격을 더 주더라도 안전하게 배달하는 게 해달라라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단가 경쟁이 심하다. 물류 쪽에 택배, 여객, 화물 관계없이 단가 경쟁이 치열하죠. 비행기하고 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기차하고 경쟁을 갖다가 한참 하고 있죠. 자, 운수업 이쪽에서는 이사 견적 서비스였죠. 5시 30분 이사 견적 서비스였습니다.
아까 운수업이 단가 경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짐카는 그걸 활용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5시 30분에 퇴근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왜 운수업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못 만들어낼까요? 실질적으로 왜 이런 쪽에서 끌려다녀야 할까요? 운수업이 키를 갖다가 카카오 마찬가지죠. 택시 업체가 왜 카카오 같은 데서 끌려다녀야 할까요? 택시 업체가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갖다가 공유 경제의 트렌드를 갖다가 못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쪽에 나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편한 걸 추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사 짐카 국민들은 가장 싼 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 업체들은 이쪽에 서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운수업의 경쟁력은 자꾸 갉아먹게 되는 거죠. 계속 단가 경쟁만 더 심해집니다. 더 싸게 해줘야 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 빨리 올라타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남들은 이쪽 가지고 기존 산업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그냥 있던 손님들 다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조업이 가만히 있으니까 국내 제조업이 중국산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값싸고 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찾고 있습니다. 국산 제조업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을 안 찾게 되는 거죠. 국민성에 호소를 갖다 한다는 분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수업도 이런 4차 산업 쪽에 조금 한다 그러면 이런 짐카 같은 서비스를 갖다가 왜 못 만들어냅니까? 왜 협력을 갖다 해가지고 이런 회사를 갖다가 같이 만들면 안 됩니까?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까? 카카오 있던 직원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쪽에서 만들고 뒷북만 치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호소를 갖다 하는 형태로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수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런 과감하게 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 구조조정을 정말 회사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리더들, 사장님들, 경영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런 부분을 많이 해가지고 이쪽하고 과감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5시 30분에 퇴근을 갖다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삿짐 업체, 운수업 쪽에서는 여기에 끌려다니는 단가, 이쪽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단가 경쟁에 휘말려가지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에 뛰어들지 않으면은 그쪽의 노예가 됩니다. 4차 산업 빨리 보십시오. 이쪽 매출액 증가율, 운수 쪽의 매출액 증가율 안 되죠? 안 됩니다. 다른 쪽과 빨리 협력을 갖다 해가지고 수익 폴션을 갖다가 새로운 폴션을 갖다가 제조업을 갖다 만들면 그쪽 회사의 배송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직접 운수 네트워크, 화물연대라든지 그쪽에서 화물연대에서 새로운 제조업을 갖다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화물연대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을 갖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라든지 화물 쪽에 관련된 운수와 관련된 운수 테러 기사들을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액세서리를 갖다 만들 수도 있겠죠. 왜 그쪽에서 전자에서 만든 걸 갖다 쓰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운수업에서 다른 제조업을 갖다가 하지 못할 이유들이 없는데요. 화물연대 택시기사, 운수, 트럭 기사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불편한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직접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도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하게. 영업이익률, 매출 영업이익률 낮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없죠. 이쪽에 다른 쪽하고 연결을 갖다 해가지고 수익성을 영업이익률을 높여야 되겠죠. 차입금 의존율 높은 상태에 속합니다. 이쪽하고 연결을 하십시오. 출판하면 전부 다 출판업체들 전부 다 배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 연결을 갖다 한다 그러면 직접 운수 쪽에서 출판을 갖다가 출판사를 인수를 갖다 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제조회사를 인수를 하고 도매업체를 인수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물건만 배달을 갖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쪽에서 같이 씬을 해가지고 이러면은 제조업이 운수 쪽에서 운임 단가만 떨어진다면 제조업 경쟁력도 살아나겠죠. 단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운수 쪽에서는 새로운 물량을 갖다가 안정적인 물량을 갖다 확보할 수가 있겠죠. 서로가 좋은 거 아닙니까? 도매업체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업종 간의 협력을 갖다면은 양쪽 업종에 시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충분하게 협력이 가능하죠. 이상으로 운수업 쪽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